개혁신당 게이트는 어떠는지 하더니만 어제 보도 보고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뭐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에도 이렇게 이름이 나오시던데. 예. 얼마 전까지 나경원 대표가 자신 있게 뭐 본인은 뭐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뭐 1, 2주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드러날 그런 웃긴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뭐 잘 아시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뭐 명태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바로 저격당하고. 예. 다들 그러니까 타조 같아요. 타조 같다. 대통령실 포함 그냥 자기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안 보이면은 나 괜찮겠지. 나만 이렇게 머리 박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머리 쳐박아 보십시오. 몸통을 저격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냐 뭐 이런 논란으로 좀 번지긴 했는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공개하신 문자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대통령은 이미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고 그건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였고 그건 김영선 의원과 강기경 씨가 이미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된 것도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알게 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명태균 씨를. 저 문자를 보면서 제가 좀 든 생각인데 어쨌든 저 문자를 공개하신 이유는 이미 명태균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알던 사이였다 이런 증거로 올리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게 왜 사과 얘기가 나오냐면요. 저 전에 만났던 때 그때 저희는 굉장히 기밀을 지켜가지고 저희 비서실도 몰랐거든요. 제가 그때 차도 놔두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랬어요. 그때 왜냐면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보안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만난 직후에 JTBC에 그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윤석열 당시 총장 측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준석은 왜 나를 만나고 바로 언론에 유출했냐.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나는 혼자 왔고 당신은 당신 옆에 배석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름하여 김건희 여사. 당신이 유출 안 했으면 옆에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는 거기 택시까지 타고 이렇게 갔는데 왜 나를 의심하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한테 먼저 사과하라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유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갑자기 명태균 씨는 왜 낀 건가요? 당연히 그 전부터 윤석열 총장과 알고 있었고 국민의힘 입당에 어떤 본인이 역할을 하려고 중간에 개입이 돼 있던 인물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 그 안철수 그 의원이 단일화 협상한다고 할 때 무슨 뭐 최진석 교수가 명태균 사장을 어떻게 알아요? 명태균 사장이 연락 왔을 때 처음에 본인은 뭔가 싶었는데 곧 윤석열 후보가 전화할 겁니다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나 총장이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의미니까 거기도 안철수 의원 사례에서도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보십시오. 이 상황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실무적인 상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명태균 사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 생각하지. 이걸 누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저는 어제 제가 그 해석해드리면요. 저는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통 용산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실장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관계자? 보통 핵심 관계자. 옛날에 그 청백관 그러면 이동관 수석이었던 것처럼 핵심 관계자는 보통 수석. 그다음 일반 관계자 그러면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 정진석 실장 아니냐고 제가 특정했는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실 기자들이 기사 쓸 때는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면 고위 관계자로 쓰긴 하는데 핵관이란 단어가 원래 이동관 수석 때문인데 그게 사실 뭐 용례가 언론사만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동아일보 출신 아닙니까 이동관 수석. 어쨌든 보시기에 어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나온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로 보였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정무 아니면은 정무수석 아니면은 뭐 실장일 텐데 정무수석이 저한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무수석은 왜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정무수석은? 홍철호 수석이었으면 저한테 확인했겠죠. 일단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뭐 알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였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연락을 끊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그냥 저 문자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그래.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명하고자 했으면은 대통령도 여사도 만난 적 없고 이준석이 소개시켜줬고 그 뒤로 소통한 적 없다라고 했으면은 더 검증하기 깔끔했겠죠? 예.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간 건가요? 뭐 사적인 얘기였으니까 그렇게 뭐 공개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본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누가 그 명태균 사장을 저 내외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굳이 해명하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겠지만 국민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일단 대통령은 아닐지언정 여사와 연락한 것들은 좀 언론 통해 보도되는 것도 최근 사례도 있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뭐 이런 설명이시군요. 대통령도 그 뒤에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명 씨가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통화도 하고 뭐 그런 사이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문자에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문자를 보면서 제가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 문자를 보내신 때가 2021년 7월 23일이에요. 예. 근데 그때 보면은 문자에서 일요일을 거론을 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 7월 23일 일요일에 뭐가 있었지라고 봤더니 25일. 이준석 7월 25일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이준석 당시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맥회동을 한 날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치맥회동을 내가 주선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문자에 등장하는 일요일에 만들어달라는 게 그 치맥회동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니까 주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안 썼어요. 예. 내가 다 한 거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예. 근데 결국 예를 들어 메신저 역할은 명태균 사장한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왜냐 이게 뭐냐면요. 입당하지 않은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되게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저런 후보와 밀접하게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유승민 그 당시 후보들에게 노정되게 되면은 왜 당대표가 당 밖에 있는 사람과 저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냐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외부인을 막 영입하러 드느냐 중간에 버퍼를 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명태균 사장이었던 거고요. 제가 그냥 앵커님한테만 보여드리면은 그때 다 실무는 다 본인과 상의했습니다. 예. 아 직접 문자를 주고받으셨군요. 당시. 그러니까 그때 장소 잡고 시간 잡고 이런 건 다 본인이랑 상의했습니다. 왜 의사타진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의사타진 조심스러우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윤석열 캠프에 못 믿을 사람이 많았습니까. 네. 예. 방금 전에 걸어나간 신지호 총장 비롯해가지고 저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서 왜곡해서 전달해요. 예. 이게 좀 중간 과정에서 명태균을 약간 전달자 정도로 쓰긴 했지만 이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로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신 문자는 당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직접 문자인데 그날이에요. 그 이후로는 두 분이 직접 소통해서 한 게 치맥 행동이다. 어떤 건수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 의사 타진 정도 단계에서는 사람도 하지만 나머지 어떤 행사를 할까, 어디서 할까, 언제 할까, 무슨 말 할까는 전부 다 본인이랑 상의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당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과정에 낀 사람이면 명태균 씨도 완전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판을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게 지난 한 달 동안요. 저는 명태균 사장을 인정해요. 저는 방송 나가서도 저분이 하는 말 중에 뭐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관계 맞는 게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오만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다가 지금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가지고 망신사고 있는 거예요. 뭐 명태인 줄 알았다. 뭐 그 안철수 뭐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에도 꼈다. 뭐 그거 외에도 보면 최진석 교수도 등장하고. 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냥 타조 같은 거예요. 그냥 타조 같은 거. 자기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면 되겠거니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렇게 약간의 허풍이나 조금 더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건 있겠지만 아예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했던 주장 중에는 뭐 이준석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자기가 크게 기여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운영을 하고 있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했다 이런 주장 같거든요. 그건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있었는데 진행자가 보시기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큰 기여했습니까? 뭐 일부 기여는 하셨겠지요.
뭐 근데 그거를 매체에 따라서는 큰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누가 만약 이준석이 한 일 없어 그렇게 해도 그것도 뭐 존중할 만한 생각이죠.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때문에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대중은 이준석이 큰 기여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관점은 존중해야죠. 그러다가 네. 망하는 건 몰라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평가의 영역이지 사실관계 영역이 아니다.